머리가 좋다는 건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머리가 좋든, 공부 머리가 좋든, 말하는 머리가 좋든, 뭐가 좋든, 암기, 분석, 응용. 결국은 세 단계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결국 그 분야에 이제,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공부의 3대 요소가 이거라고 배웠거든요. 암기, 그 다음에 분석력, 응용력. 이 세 가지가 공부의 3단계라고 내가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계속 그렇게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기억. 그럼 첫 번째 암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마테오 리치죠. 기억의 궁전이라는 컨셉을 제일 먼저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배경이 어땠냐면, 예수교 교단에 속한 이제 교인, 선교사였어요. 중국에 간 거예요. 중국어가 너무 많은 거야. 걔는 하나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져서 다 하나씩 외워야 돼. 나무, 목 이러면서 하나씩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기법이라는 중국어를 익히는 법에서 마인드 팔레스가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기억의 장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왼편, 오른편, 중간. 이거를 진짜 팩트로 이미지화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지식을 공간을 분리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명사, 명사에서 가산명사, 가산명사에서 시험에 출제 5회 이상 된 명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찾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가 내 머리를 어떻게 일단 분해할 거냐, 기억의 장소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키워드 위주로 보통은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목별, 키워드별, 그리고 그 연계성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 대상을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 공간 안에 숨을 쉬는 거고, 그랬을 때 거기에 유명한 구절이나 일화, 이래서 명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첨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사례, 케이스. 제가 자꾸 학생들 사례 얘기하거나 외부 케이스 얘기하죠. 아니 본인 케이스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미지화시키는, 이것을 마인드 팔레스 출발점, 이것이. 그래서 지금 학생들 사이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고, 메타 언어라는 인지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어를 중심으로 기억의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기억을 장기 기억에 보관하는 그런 기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기억의 장소와 크게 두 가지, 기억의 이미지라는 것으로 나눌 수, 이론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기억의 장소는 순서와 질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모델일 수 있지만 상상을 통해서 언어면 언어 영역, 그 다음에 머릿속에 그렇게 계단을 내려갔을 때 이제 기둥을 갖고 인덱스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미지를 입혀주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또 코드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단어는 가산명사 중에 몇 번째로 많이 출제했던 단어, 몇 번째로 많이 출제했는데 뭐와 보기에 같이 나왔던 거,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게 가능하게, 이게 지식의 구조화라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 그랬을 때 하우스 그랬어요. 그 하우스가 집이냐? 자, 내 기억의 공간에서는 하우스가 중심의 메타 언어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하우스냐에 따라서 내가 의미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테오 리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기억의 궁전의 한 공간에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의 기억의 인덱스를 만들고 저장을 할 때는 연관성 혹은 그게 반대가 되는 어떤 기준 개념들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짠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트워크가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나오는데, 그러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그 네트워크 사이사이 끼어서 들어와요. 그냥 정보들은 나를 지나서 지나가요. 3년 전에 내가 되게 좋은 얘기를 들었어. 기억이 안 나. 강의 시간에 못 써먹어. 그런데 얘네들은 그물망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거기다 계속 끼워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을 때 그에 관련된 스토리나 이게 저장될 수 있게 이렇게 그물망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머릿속을. 이런 걸 훈련을 하는 건데, 이런 명언이 있어요. 세상엔 교육받은 낙오자들로 가득 차 있다 라는 명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그 많은 정보와 그 지식의 무덤일 뿐이에요. 우리는 인풋만 있어요. 아웃풋이 없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웃풋을 위한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마테오 리치는 창의력의 근본을 분석과 재결합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제 공간에 넣었죠? 걔네들을 다시 재결합을 다시 뺄 수 있는, 여기서 창의성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교육계에서는, 영어 교육계에서는 특히 절대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창의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기억술은 초보를 위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명시하고 있어요? 지식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가 기억술이라고 마테오 리치도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보가 암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사람 자체가 지식 베이스, 자, 데이터가 많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사분들 보시면 데이터는 지금 많으세요. 보고 듣고 수십 년 동안 그 분야에서,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그룹화시키고 위치를 어떻게 잡아주고 이미지를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활용을 어떤 식으로 펴주고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반은 이미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강사라는 직업은 이걸 가공하는 과정을 학생 대신해 주는 건데 강사가 게을러. 그래서 이 과정을 안 하려고 그래. 자꾸 뭐만 전달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받는 사람도 감흥이 없어요. 강의를 받는 사람도. 왜? 똑같이 찍어낸 강의니까. 뻔한 강의고. 그래서 저 가공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론적으로.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말빨 좋은 강사가 스타 강사가 아니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마지막으로 이론 하나만 더 갈게요. 자, 이것이 지금 가장 최근에 기억의 궁전이 발달하고 이론이 더 세분화되고 더 현대화되면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화라는 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 이제 공부 용어,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게 계속 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기억의 궁전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버전이 이 지식의 구조화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면 첫 번째, 지식 간의 연계. 그러니까 지식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식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라도 연관성을 가지고 그게 신지식이 된다. 제가 아까도 그랬죠. A 영역과 대상에 따라서 F 영역을 결합시킬 수도 있고, 내 머릿속에서 B와 D 영역을 결합시켜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신지식이고 창의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의 본질인데 이게 형식지로 하지 못하는 건,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 그러니까 지식의 본질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럴 때는 결국은 아까처럼 다른 스토리, 명언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 지식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이게 이제 이 지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연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걸 볼 수 있게. 최면술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상대방이 볼 수 있는 이미지나 어떤 실예로 연결할 수 있을 때만 그게 상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상호 관련성 있는 지식들을 시기적절하게 동원하는 일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결국 문제 솔루션의 능력을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식의 구조화예요. 그래서 가장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금 특히 어디서? AI나 설계, 공학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의외로 언어보다도. 이제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근데 선택해서 구조화해.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것을 선택 메타 언어들을 선택해서 넣어놓으면 걔네들이 만나면서 특정 문제에서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관련성을 찾는 게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간의 관련성을, 그러니까 어려운 지식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쉬운 다른 분야의 지식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이게 상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관련성을 찾으면 여기서 창의성이 나와요. 관련성을 찾으시면 본인이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에서 뽑아내셔야 돼요.
그게 창의성이거든요. 내 전문 지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 그래서 자, 이런 사람을 표현력,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 즉 강사죠, 이게. 강사죠, 이게. 그러니까 목적에 지식을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게 강사예요. 그래서 강사는 대중화가 안 된다.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건 책으로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지식백과나 이런 데 막 올라오기 시작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의 궁전은 수천 개의 책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미. 거기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선교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하는 16세기, 17세기부터 지금 현대 이론까지 딱 하나의 스트림을 갖고 있는 이론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결국은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기억의 궁전이에요.